네, 안녕하세요. 서로에게입니다. 오늘 하루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현실적인 이야기로 생각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먹고 살고 한 달 한 달 나가는 돈이 많아서 버티는 것도 힘든데 뭐 노후 준비까지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노후 준비라는 게 은퇴 이후의 삶을 경제적으로 뭐 정서적으로나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참 안타깝지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먹고 사는 것조차 버겁다고 느껴지는데 노후를 대비한다는 것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죠.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뭐 저축률이 하락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실질 소득이 정체되는데 물가나 주거비가 상승되고 또 고용 불안까지 동시에 나타나니까 노후 준비가 뭐 뒤로 밀리는 현상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수치로 본 한국의 노후 준비 여력 부족에 대한 데이터가 많습니다. 한국의 순 가계 저축률을 보면 이제 가처분 소득 대비 저축액을 보면 최근에 4% 수준으로 낮아져서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가처분 소득은 급여에서 모든 세금을 공제하고 나서 쓸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250만 원의 월급쟁이는 통장에 찍히는 220만 원 정도가 가처분 소득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금액 중에서 4%까지 저축액이 낮아진 것을 보면 월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9만 원 정도인데, 이 수치는 이제 통계청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난 수십 년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은퇴 직전의 노인이들 중에 약 60%는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기도 했고, 또 노인 빈곤율이 66세에서 75세에서 약 30.5%이고 76세 이상에서는 51.4%로 노인 빈곤율이 나타납니다. 이것처럼 수치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저축 여유가 낮다는 것과 노후 준비율이 낮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빈곤 위험이 높다라고 자신을 다 평가를 하는 거죠. 왜 먹고 사는 것조차 버거운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구조적인 이유가 항상 있습니다. 일단은 노후 준비를 못하는 이유를 무조건 뭔가 단순히 개인의 게으름이나 욕심의 부족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사는 단순하지 않죠. 여러 구조적인 요인이 서로 맞물려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실질 소득이 정체되고 생활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명목 소득이 조금 올랐어도 물가 상승이나 주거비 상승 등이 겹치면 실질 구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가처분 소득 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보도가 항상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4%의 가처분 소득이 더 낮아지는 이유가 이런 실질 소득은 정체하는데 물가 상승률이 항상 올라가면서 24년대 역대로 낮은 4%의 저축률은 앞으로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그렇게 이제 갈수록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고 임대료가 상승하고 뭐 전세자금이 부담되는 게 증가하고 뭐 이런 가계 지출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죠. 또한 주거비를 제외하더라도 생활비가 증가하는데 소득은 또 그만큼 증가하지 않거나 증가폭이 작으면 남는 돈이 거의 없게 됩니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와 채무 서비스 부담은 생각보다 지금은 잠잠한 듯 보이는데 많은 가정들을 파탄하게 했던 요소이고요. 20년도와 21년도에 무리하게 연끌해서 아파트를 산 가구들은 그때 생긴 가계부채 증가를 생각해보면 원래 한 2%대의 금리로 5억을 대출받았으면 월에 한 80만 원 정도의 이자였지만 기준금리가 또 올라갔고 코픽스 금리에 가상금리까지 붙은 이자는 거의 2배 이상이 뛰었고 뭐 이런 높은 이자 비용은 저축 여력을 더 줄이고 있고 지금도 과거 초저금리 때보다 높은 이자 비용이 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부채 상환이 생활비보다 먼저 차지되는 경우에 저축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고요. 항상 계속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고용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인데 뭐 예를 들어서 주담대와 원금을 계속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정규직이나 일용직이나 단기 계약직 등이 증가하면서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은 상황과 또 안정적 소득이 확보되지 않으면 몇 년 후를 준비하기보다 오늘을 버티는 데 집중하게 되고요. 혹여나 실직이라도 하게 되면은 어떻게든 소득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빚을 져야 하는 상황까지 만들어지는 거죠.
이건 굉장히 일부분이고, 은퇴 직전 세대를 본다면 정년퇴직 대신에 조기퇴직 또는 저임금으로 재취업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게 노후 준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젊은 세대분들은 연금과 이제 공적노후 보장의 불확실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2030 세대의 75%이 제도를 신뢰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있고, 실제로 25년이 되면 현재 이 제도로 지속된다면 국민연금은 2055년에 고갈된다는 것과, 개편을 해도 2065년에는 고갈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기금은 2028년에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이렇게 연금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즉 개인이 추가로 저축하거나 투자해야 한다는 부담이 커졌지만, 앞서 언급한 이유로 이런 준비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요. 정부가 노후 보장 제도를 강화하려 해도 시차가 크고, 이미 은퇴기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사실 노후 준비가 덜 된 사람들은 일정 소득이 있음에도 저축이나 투자를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연구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노후 준비 부족률이 높았고, 또한 소비 문화와, 즉 오늘 쓰는 소비 중심의 생활 습관이 저축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이미 가족을 이루고 있는 세대를 보면 가족 책임이 증가하는데, 청년 세대나 중년 세대는 부모 부양과 자녀 교육비나 주택 마련 등 여러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이 크면 노후 준비 가능성이 더 낮아지게 되니까 당연히 혼인율과 출산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자녀 교육비 때문에 노후 준비를 못했다는 응답도 굉장히 많죠. 사실 단순히 예금만 해서는 노후를 준비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투자가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산 가격과 특히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높아지면서 진입장벽이 커졌고, 비전문가가 투자에 뛰어들면 리스크도 커지는 걸 보면 이런 현상 때문에 저축도 못하고 투자도 못한다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발생을 하죠. 사실 위의 요인들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엮여 있는데, 이런 연결고리를 이해해야지 노후 준비가 왜 어려운 구조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상승하면서 저축 여력이 감소하고, 또 생활비, 즉 주거비, 교육 물가가 상승하면 그만큼 가처분 소득에서 저축할 수 있는 몫이 줄어듭니다. 저축을 할 여력이 적으면 노후 대비는 우선순위에서 당연히 뒤로 밀려나고요. 또 무리하게 받은 부채 부담이 증가하면 리스크를 회피하고 싶어하고 저축을 포기하게 되는데, 부채가 또 많으면 이자 원금 상환에 집중하게 되고, 손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저축이나 투자 자체를 미루기도 하면서, 또한 이 금융비용이 증가하면 생활비가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렇게 아파트 한 채 분양받고 30년 동안 원금까지 다 상환하고 나면 수중에 남은 게 아파트 하나인데, 이게 또 가격이 올라야 의미가 있지만, 부동산도 사실 서울에 있는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 양극화로 애매한 위치의 주택 마련은 인플레이션 방어를 거의 못하는 현실이 있기도 하죠. 또 앞서 말한 취업 불안과 이제 소득 불안은 미래 계획을 축소합니다. 그렇게 최소화시키고 안정적인 소득이 없다면 30년 후 노후 준비를 준비하겠다는 큰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죠. 큰 그림에서 대비가 불가능하니까 그냥 우선 다음 달 월세나 다음 달 대출 상환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게 현실이죠. 또 공적연금 불신이 개인 책임이 또 증가하면서 개인연금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개인이 추가 저축이나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개인 저축 여력이 낮다면 이것도 쉽지가 않은 거죠. 사실 노후 준비를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참혹하고요. 공적연금이나 혹은 준비된 자산이 없으면 은퇴 후에 수입 차단 상태로 어느 50대 분이 회고했던 직장에서 나오고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는 심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섭죠. 그렇게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노후 생활이 매우 불안정해지는데, 이런 상태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높은 수준이 됐고, 경제적 불안은 정서적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 걸 보면 노후 준비 부족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먹고 살기조차 버거운 현실에서 노후 준비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개인의 게으름이나 의지 부족이라기보다는 생활비 상승이 지속되고 소득이 정체되고 부채 부담과 고용 불안과 연금 불확실성이라는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의 결과인 것 같죠. 그렇게 노후 준비를 못한 것을 자책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왜 준비가 어려웠는지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뭘 바꿀 수 있는지를 바탕으로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노후는 미래의 먼 날이 아니라 지금부터 작은 습관과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비록 준비 여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오늘부터 작게라도 저축을 하고 부채를 정리하고 금융 지식을 늘려간다면 노후에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모두 또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